안녕하세요. 세종고 내신 대비 설명회를 맡게 된 강사 강성미입니다. 짧게 제 소개를 하자면요. 저는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석사 졸업했고요. 아이들 10년째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산 학원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내신 대비 설명회 순서는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들어가기에 앞서 이번에 개정된 교육과정에 대해서 짧게 4가지 포인트 정도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내신 대비할 때는 3번과 4번을 조금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3번, 논술형 서술형 강화라는 것이 교육과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중간고사에서 논술형 서술형이 많이 출제되겠구나, 비중이 높아지겠구나 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많이들 알고 계신 부분이죠. 이번에부터 고교 내신이 5등급제로 개편되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등급이 4%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1등급이 10%로 비중이 확대되었다는 거, 이 2가지 점을 생각을 하면서 이번 중간고사를 대비해야겠습니다. 첫째로 세종고 1학년 평가 방식인데요. 중간 30, 기말 30, 수행 40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작년 1학기 중간고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의 총 31문항입니다. 그리고 객관식 25문항, 서술형 6문항, 20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서술형이 좀 비중이 높고 점수가 좀 많이 배점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수행평가는 이렇게 2가지인데 각각 20점, 20점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이들이 여기서 놓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수행평가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거 준비를 하면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수행평가 대비하는 것을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서 점수 잘 받아와도 수행평가에서 1점 깎이는 거, 2점 깎이는 것 때문에 등급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이런 수행평가 20점 만점에 1점 깎이는 거예요. 중간고사 혹은 기말고사에서 한 문제 혹은 2문제 틀리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그래서 중간, 기말 확실하게 대비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 더해서 수행평가도 하나라도 틀리지 않게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험 범위입니다. 이게 시험 범위가 작년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당연히 올해는 교과서가 바뀌기 때문에 작년과는 다른 시험 범위가 되겠지만, 작년 시험 범위를 통해서 이번에 세종고는 어떤 식으로 출제를 하겠구나 예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세종고의 출제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가령 1학기 중간고사를 보면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은 문법이랑 문학이 둘 다 아닌 부분, 예를 들어서 뭐 대화라든지 아니면 글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문법 파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문학입니다. 그래서 세종고는 지금 문학과 문법이 아닌 글쓰기, 대화 이런 것들이 꽤 비중 있게 출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문학과 문법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다가 더해서 모의고사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에서도 문학, 문법 그리고 그 이외의 영역들에다가 3월 모의고사까지 같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세종고 출제 경향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서술형을 놓치면 1등급은 어렵다는 거. 2번째는 모의고사는 반드시 완벽히 숙지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융합형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는 거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서술형을 놓치면 1등급은 어렵다. 보시면 이게 작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인데요. 서술형에 따른 조건이 굉장히 세밀하게 붙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지금 4가지가 붙어 있거든요. 이런 조건에 맞게 써야 이 한 문제의 배점을 온전히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작년 1학기 중간고사 출제 문제인데요. 조건은 이건 5가지가 붙었죠. 그래서 이 조건들을 모두 맞아야 여기 서답형 5번에 배점이 된 그런 점수를 모두 가져갈 수가 있다. 만약에 조건이 틀리게 되면 조금씩 다 감점이 됩니다. 그래서 세종고 친구들은 이 배점에서 감점이 안 되게 엄청 노력을 해야 합니다. 둘째로 중요한 부분이 모의고사를 반드시 완벽하게 숙지를 해야 된다는 점인데요. 문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어떤 게 모의고사이고 어떤 게 세종고 기출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른쪽이 작년 3월 고1 모의고사였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이 세종고 기출문제입니다. 똑같죠? 그래서 모의고사에 나타난 지문은 혹은 문제들은 완벽하게 숙지가 되어 있어야 고득점을 맞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이렇게 모의고사를 변형한 문제를 출제하시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9번이 모의고사 출제된 문제인데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선택지로 바꿔서 출제를 하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에 대해서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융합형 문제. 융합형 문제가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령 이런 겁니다. 지금 23번 문제는 가의 입장에서 나와 다를 이해한 거를 옳지 않은 걸 골라라 라는 것인데 가가 뭐냐면 가는 모의고사 독서 지문이고요. 나는 교과서 내 작품 가시리였고요. 다는 모의고사 문학 지문이었습니다. 이렇게 교과서에 있는 작품과 모의고사의 작품 그리고 모의고사의 문학이 아닌 독서 지문까지도 융합해서 이렇게 문제를 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변형 문제 이거 꼭 준비하셔야 되고 그리고 모의고사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세종고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가장 키포인트는 서술형입니다. 서술형에서 점수가 깎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서술형에서 점수가 깎이지 않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빈칸 테스트, 완벽한 암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종고 아이들 완벽하게 암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주 서술형 복습 테스트 실시합니다. 그래서 서술형은 이렇게 써야 돼. 이런 조건에 맞춰서 써야 돼. 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계속 학습시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정교한 모의고사 해체입니다. 모의고사 변형 문제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냥 변형된 것이 아니라 선택지를 시험 범위 내에 있는 다른 제재와 섞어서 변형을 해야 되고요. 보기 추가하는 것도 그냥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 작품 연계해서 보기 추가해야 되고 모의고사의 다른 지문을 변형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작업들 다 제가 직접 하고 있고요. 맞춤 모의고사 문제를 직접 제공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역간 매핑 작업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시험 범위 내에 각각의 제재나 작품 그리고 지문들을 나무라고 한다면 그 나무들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어떻게 연계가 되어서 숲을 이루고 있는지 중요하고 그런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 중에 계속 아이들에게 이 작품은 어떠한 다른 작품과 연계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지문은 우리 시험 범위 내에 어떤 다른 작품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연관성을 찾는 훈련을 아이들에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연결고리를 지은 것들을 제가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습 시스템과 산학원 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학원은 수업, 관리, 자료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업은 3시간 30분 동안 이루어지고요. 관리는 복습 테스트, 클리닉 진행됩니다. 클리닉은 주중에 한 번 무조건 와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과제 수행도나 테스트 결과 매주 부모님들께 전송을 해서 아이가 어느 정도 성취가 되고 있는지 혹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료는 전국 기출, 강남권 기출, 그리고 제가 직접 제작하는 모의고사까지 자료가 제공이 되고요. 그래서 아이가 어떤 중간고사 혹은 기말고사 대비를 했을 때 자료가 부족했다, 혹은 연습할 기회가 부족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 교재는 기본서, 과제집, 사습서 이렇게 3가지를 자체 제작해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세종고 1학년 3월 8일 토요일 저녁 6시에 개강합니다. 그래서 총 8번 수업 진행되고요. 직보 1번까지 포함해서 총 9번 수업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제가 수업에 임했을 때 모토라고 생각하는 문장을 제시를 해봤는데요. 저는 당연히 아이들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강사여야 합니다. 에다가 플러스로 저는 같이 아이들과 달리는 러닝메이트가 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강사 강성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